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7월 9일 있었던 그 미스테리 사건이죠. 그 사건의 팩트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저도 미스테리 사건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고, 또 현장 답사 영상도 올렸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올렸던 그날이라는 영상 이후로 더 전문가 분들이 그 여러 추리를 통해서 시신 발견 장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신 발견 장소가 만약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올라온 그 녹산 약수터 부근일 경우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정리했을 때 그럼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냐? 네, 이제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현재 자살로서 처리됐는데 좀 더 사실에 접근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데 조금 보태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자살일까 타살일까? 네, 자, 요 지도는 잠시 내리고요. 잠시 내리고. 자, 그 7월 9일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 중에서 정말 사실에 가까운 팩트는 무엇이고 또 팩트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인해야 될 육하 원칙에 따라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 보도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네, 제대로 된 그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동소이한 언론 기사들 속에서 정말 팩트에 접근하는 게 뭐냐, 꼭 사건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중에 그래서 하나 관심을 가졌던 거는 도대체 어디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냐. 네, 그 부분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북악산 어디냐 이거죠. 네, 그 의문을 저도 이제 풀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신 발견 장소가 이제 그 유튜브의 전문가가, 그 뉴스타운에 나왔던 전문가가 확인했던 장소, 네, 저도 거기가 이제 99.9%에 가깝다 이렇게 봤을 때, 그 99.9%에 가까운 녹산 약수터, 북악산 녹산 약수터 부근의 나무일 경우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제 그것을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7월 9일) 박원순의 행적을 나열을 하자면, 네, 그 행적 중에서 한번 팩트만 정리를 해봅니다. 7월 9일 아마도 박원순은 딸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무언가 통화? 아니면 문자를 남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무언가를 암시를 했는데, 그것을 언론 기사들은 뭔가 이상한 말을 남겼다, 아니면 유언 같은 말을 남겼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 똑같은 말을 두고 이상한 말, 유언 같은 말, 이렇게 말이 달라지면,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 사실에 뭔가 마사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똑같은 사실을 두고 달리 표현이 돼요. 그것은 이제 유리하게,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거죠. 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것을 이제 언론을 다루는 측에서는 많이 하는 겁니다. 예, 마사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불리한 사실은 덮고, 네, 일부 삭제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아무튼 자, 원순 씨가 딸에게 무언가 딸이 불안감을 느낄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회동 공간에서 나와서 CCTV에 잡힌 것을 보게 되면 시간대가 10시 53분, 55분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걸어나가는 그 거리가 전부 합해서 어른 걸음으로 한 180걸음 정도 될까요? 네, 대략 걸어보니까. 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다 합해서 불과 100m가 안 되는 거리. 그 거리를 이제 걸어나가면 큰 길 앞에 건너편에는 가회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앞까지는 일단 걸어나갔다 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대로 가게 되면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에서 마지막 통신 기록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통신 기록이 있다.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이거를 대사관저와 대사관을 구분을 안 해서 또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핀란드의 대사관에 대사가 머무르는, 살고 있는, 생활하는 집을 대사관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북동에 있는 것은 핀란드 대사관저, 그 인근. 그런데 인근이라고 할 것 없이 딱 콕 찍어서 핀란드 대사관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네, 마지막 통신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오후 5시 17분이 되니까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자살할지 모른다 해서 소방관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 딸이 경찰에 신고한 그 시간 이후로 기자들이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앞에 집결을 합니다. 네, 그때 이미 기자들이 듣고 온 말이 뭔지 정확하게 언론의 기사로서 남아있지는 않는데, 기자들은 뭔가 듣고 갔고, 어떤 한 기자가 유튜브 동영상에 남긴 내용을 보니까 이미 핀란드 대사관저 안에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앞에 집결했던 기자들은 이제 대사관저 안에 박원순이 있다. 그래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 나오든 살아나오든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사관저 앞에 집결해 있었어요. 기자들이. 그리고 그 시간대는 5시 17분 이후고 또 아직 어두워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7월 9일이면 낮의 길이가 길긴 합니다. 그래서 한 8시, 저녁 8시까지는 어느 정도 어슴푸레하게 그렇게 어둠이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 기자가 그 대사관저 앞에서, 핀란드 대사관저 앞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일단 핀란드 대사관저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그 핀란드 대사관저 옆에 있던 기자들이 오프 더 레코드 또는 엠바고 상태에서도 기사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기사를 내리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들은 현재 거의 인터넷상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기자들은 이제 일부 해화동 서울대병원에 가서 구급차나 아니면 응급차가 오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났건 이제 사망을 했다 이제 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시신이 운반되어 올 것이다. 네, 그 와중에 이제 경찰과 소방대는 시신을 찾고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있는 게 아니다. 시신을 찾고 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해화동 서울대병원에서는 뭔가 시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뭐 유튜버 아니면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런 와중에 또 12시경에가는 또 와룡공원에서 시신 발견에 대한 서울경찰청 최익수 형사과장이 현장 브리핑을 합니다.
자, 기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핀란드 대사관저로 모여들었다가 이후에 거기에는 그 원순 씨가 없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시신을 찾고 있다, 수색하고 있다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냐? 아, 찾고 난 다음엔 병원으로 올 것이다. 해서 병원으로 일부 가고 또 나중에 12시경에는 경찰이 와룡공원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그러니까 와룡공원으로 몰려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자들은 핀란드 대사관저에서는 떠났겠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 날이 바뀌어서 10일 날 12시, 그러니까 아니야,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자정이라는 시간에 시신이 발견됐다 하면서 경찰 브리핑이 있었던 거죠. 와룡공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에 3시 18분경에는 그 명성 특수 차량이라는 뭐 응급차를 흉내낸 뭐 응급차와 똑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응급차, 병원 응급차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119 응급차도 아닌 명성 특수라는 차량이 해화동 서울대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것이 7월 9일로부터 해서 7월 10일에 이르는 그 박원순과 관련된 행적의 팩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 중에서 또 뭔가 확인해 봐야 될 사실이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은 뭐 비슷하게 갈 겁니다. 다만 이제 빨간색 글씨로 해놓은 것,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에서 마지막 통신 기록이 있었느냐? 저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팩트인 것 같지만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7월 9일 이 원순 씨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그 팩트를 정리하다 보면 제대로 알려진 팩트가 거의 없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인, 죽음의 원인, 그거 밝혀진 게 몰라요, 뭔지.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넥타이 2개, 넥타이 2개, 그 넥타이 2개를 어떻게 묶었다는 거냐. 과연 그것이 그 일종의 본인이 묶어서 자살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제3자가 타인이 묶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인이 묶으면 타살이고 본인이 묶으면 자살인데 그것이 본인이 묶었다는 결론을 어떻게 해내냐고요. 그래서 사인이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나무에서 그 넥타이로 묶어서 질식사가 된 거냐, 아니면 이미 다른 것에 죽인 다음에 살해를 한 다음에 그 나무에다 갖다 매달아 놓은 거냐,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부검해야만 아는 거 아닌가요? 부검해야만 알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부검도 안 해보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가? 부검을 안 한다고 그랬죠. 부검을 안 하고 그냥 화장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인에 대해서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 시간은 언제냐? 이것도 알려진 게 또 없습니다. 언제 죽었다는 거냐? 그 5시 17분 신고가 이루어진 그 이후냐? 그 이전이냐? 이거죠. 만약에 5시 17분 이후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 그 신고가 이루어질 때 살아 있었는데 그 통신 기록, 통화 그 발신 신호가 잡힌 이후로 그 핀란드 대사관저 부근에서 그 넥타이가 메어졌다는 나무까지 부지런히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했다. 그러면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걸어서 이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걸어서 이동을 했을까요? 한참 이거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같이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 넥타이를 매기 위한 나무를 찾아서 수색대가 막 돌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목을 매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이동 중에 있었던 거냐. 도대체가 사망 시간을 알아야 그게 추리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망 시간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당일날, 그렇게 당일날 자살자를 발견했다, 변사체를 발견했다, 그러면 죽은 시간을 알아내잖아요. 대체 몇 시쯤 죽었다. 이거는 죽은 지 몇 시간 된 시체다. 그렇게 알아내서 발표를 하는데, 어쩌자고, 그 7월 9일 사건에서는 사망 시간 추정이 없어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신 발견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 할 때, 10일 날, 10일,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정에 발견됐다. 과연 근데 그 자정에 발견됐다는 것이 정말 팩트일까? 아니면, 조작된 시간일까? 하는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저거는 이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시신 발견 장소. 이제, 여러 가지 그 알려지지 않은, 모든 의문에 덮여 있는 팩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시신 발견 장소가 접근을 했어요. 시신 발견 장소와 관련돼서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언론 보도들이 이게 그 기사를 읽는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 점에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신 발견 장소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제 그나마 유튜버들에 의해서 그 시신 발견 장소에 접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살 또는 타살의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자살 동기는 뭐 일단은 하나 나와 있어요. 미투. 그 여비서의 고소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망신살이 뻗칠까봐 두려워서 자살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믿기지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방어가 안 될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완전히 종결을 졌죠. 근데 종결 지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살 동기도 있어요. 타살 동기로 들고 나오는 거. 그 그린벨트를 뭐 풀어야 되는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제거했을 것이다. 아니면 대권 주자들 간에 나름 정적 제거를 했을 것이다. 뭐 정적 제거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 그 사건을 풀어가는 핵심에 있는 증거가 되니까, 증거인멸 차원에서, 제거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싹 깡그리 무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유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유서가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필체도 뭔가 동일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내용조차도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내용치고는 뭔가 반말조로 나가는 그 문구가 참 어색하단 말이죠. 그래서 유서도 진짜가 아닐 것 같다.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팩트가 될 수가 없어 보여요. 그 다음 최초 신고 통화 내역 등등.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느냐. 뭔가 그 신고를 받는 측에 그 녹음된 내용이 있을 것인데 뭐 그런 거 하나라도 또 공개하면 정확하게 그나마 사실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사실에 접근을 못하게 또 공개를 안 하죠. 그리고 또 아이폰, 그 사망자의 아이폰이 그 넥타이가 매여져 있었다는 나무 부근에서 발견이 됐다. 그 포렌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확인해보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언제 통화했는지 정확한 시간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또 그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또 그것은 그 미투 사건의 피해자 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지를 시켰대요. 왜 중지시켰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측에서 중지를 시켰겠죠. 9일 그 하루 동안에 죽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뭔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제 이런 것이 드러날 것이 싫은 거죠. 정말 죽으러 가는 사람 맞았나?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자살을 결심하고 간 사람들이, 참 마지막 길이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 통화의 대상자들, 남인순이라는 사람도 올라오는데, 남인순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자살하면서 각별히 내가 간다, 잘 있거라, 이렇게 각별한 감정을 나눠야 될 사람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 통화를 누구하고 했느냐가 사실 또 중요합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으로서의 인사치레를 하는, 인사를 하는 그런 통화였느냐, 아니면 사무적인 사람들과의 통화였느냐. 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또 제대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9일날 사건에, 미스테리 사건에서 제대로 알려진 팩트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시신 발견 장소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 이겁니다. 그나마 접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접근한 과정을 좀 살펴보면,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못 썼어요, 보면은. 시신 발견 장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기사를 못 써요. 그것은, 기자들을 뺑뺑이 돌렸기 때문이다. 자, 뺑뺑이 돌린 거. 제일 처음에 기자들은 5시 10분 최초 신고 이후에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대사관에서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는 가운데 다시 수색을 수색하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시신을 찾게 되면 서울대 병원으로 온다더라. 서울대 병원으로 출발했다더라.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은 이제 서울대 병원에 와서 구급차가 됐든 응급차가 됐든 이제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유튜버들도 다 거기서 이제 12시간 넘도록 기다렸어요. 보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계속 수색 중이었다 하면서 이제 12시가 딱 땡 하면서 발견이 됐다 해놓고는 와룡공원이라는 곳에서 서울경찰청장 형사과장이라는 최익수 씨가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와룡공원 위주로 와룡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니까 그 기자들도 그렇고 그 보도를 보고 있는 분들도 다 와룡공원 부근에서 발견됐나 보다. 와룡공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10일 날 딱 되니까 10일 날 되니까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간략하게 시신 발견 장소에 대해서 언급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정확한 시신 발견 장소를 은폐하고 얼버무리는 것 같은 작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필리핀 대사관저로 갔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갔다가 와룡공원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12시 1분에 발견을 했다. 새벽 1시, 그러니까 새벽 12시까지, 그러니까 자정 시간에 가서, 자정에 가서나 발견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찾기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찾기 어려웠다. 그쵸? 정말 힘들게 찾았다. 꽁꽁 숨어 있었는데, 아주 힘들게 찾아냈다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곳에서. 그쵸?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참 대단하죠? 12시에 가서 아주 온 북악산을 뒤져서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유력한 그 시신 발견 장소 나무에 가보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12시까지 그렇게 오밤중에 찾아야 될 만큼 어려운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간 등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뭐냐면 시신 발견 장소가 노출이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그럼 사망 추정 시간은 뭐 언제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왜 사망 추정 시간에 의문이 남게 되냐면 나중에 좀 이따 이제 다루겠지만 도대체가 언제 죽었다는 거냐? 언제? 그러니까 5시 17분 이후에 어두워진 이후 또 그 발견 시간까지 도대체 어느쯤에서 사망을 했다는 거냐 이거죠. 일단 마지막 통신 신호가 잡힌 그 3시 59분까지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자, 그 이후에 언제 그 시신 발견 장소로 이동을 해서 죽었다는 거냐. 네. 왜 그러면 또 발견이 늦어진 거냐. 네, 이렇게 이제 의문이 남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을 보게 되면 조금 그런 더 의문들에 대해서 자꾸 정리가 좀 됩니다. 자, 이것이 핀란드 대사관저 앞입니다. 핀란드 대사관저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차도 있고 차도 건너편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게 이게 핀란드 대사관저 안내 표지판입니다. 그날 소방차도 와 있고요. 어떤 일인지 뭐 불을 끌어왔나 뭐 소방차도 와 있고 응급차가 응급차가 2대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동원이 됐고 또 경찰도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 시간대 보면은 차량들에 이제 불을 켜고 있는 거죠. 불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어스름 시간입니다. 저녁 어스름 시간. 이제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미등을 켜고 오는 겁니다. 미등을 켜고 오는 것으로 봐서 저녁 어스름한 시간이에요. 한 7시 전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 전후쯤까지도 핀란드 대사관저 앞에서는 기자들이 이제 저 핀란드 대사관저 안에 박원순이 있다. 근데 죽었냐 살았냐. 근데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자들에게 이제 뭔가 다른 소식이 전해져서 이 기자들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고 또 일부는 와룡공원으로도 이동한 거죠. 자, 이것은 서울대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에 또 이렇게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시신인지 아니면 부상 당했든지 하여튼 응급차에 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에요. 이렇게 기자들이 그러니까 문구차가 아니죠. 시신을 실은 차가 도착할 때 새벽 3시 18분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대단한 기자들의 열정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사는 쓰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핀란드 대사관대에서 기자들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은 시신 발견 장소가 어딘지 대체로 감을 못 잡는 거죠. 기사는 막 써대는데 시신 발견 장소면 팩트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주는 대로 쓰긴 쓰는데 남의 거 베껴 쓰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거는 와룡공원이죠.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그 형사과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 또 일부 있는데 그 내용들조차도 또 제대로 확인해주는 내용이 없어요. 사인이 뭔지, 왜 죽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또 시신 발견 장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시신의 훼손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 알려줍니다. 유족의 뜻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알려준 내용 없이 아주 용케 잘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알려주겠다. 근데 나중에도 알려준 게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와룡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와룡공원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됐나 보다. 그냥 괜히 혼자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룡공원하고는 또 거리가 멀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사망 시간은 언제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건이 신고된 그 오후 5시 17분 그 이전에 그 등산로 옆에 나무에 가서 뭐 넥타이를 메고 정말 목을 맨 것인가, 아니면 5시 17분 이후에 한참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케도 남들 눈에 안 띄게 이동을 해서 나무에 목을 메고 그 자정이 지난 시간에 발견이 된 것이냐. 이 사망시간 추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망시간 추정을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사망시간 추정도 의문. 이것도 어떻게 좀 뭔가 나중에 풀긴 풀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망시간도 뭐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다음 시신 발견 장소. 시신 발견 장소도 이게 이제 이거 기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기사를 막 써댑니다.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SBS, JTBC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디서 사망했느냐? 인근서 숨진 채 발견이 나와. 삼청각 인근이라고 나옵니다. 자, 팔정사 근처다 하면 더 정확할 텐데, 네, 삼청각하고 팔정사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리는 아닙니다. 네, 한 100m 떨어졌으니까, 뭐, 인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근의 개념이 뭐 100m, 200m 다 인근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삼청각 인근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들은 뭔가 시신 발견 장소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나온 게 이제는 삼청각 인근이 아니라 숙정문 인근 그렇게 나옵니다. 북악산 숙정문 인근 또 달라져요. 야, 삼청각 인근, 숙정문 인근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삼청각과 숙정문 그 어디쯤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유력한 장소, 99.9% 확인된 것 같은 유력한 장소에서 보니까 이것은 다 거의 오보에 가까워요. 네. 자,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기사를 낸 건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보면은 몇 가지 더 기사를 보면은 속보 이렇게 해놓고 연락두절 박원순 시장 숨진 채 발견 어디서? 네, 북악산 팔각정과 삼청각 사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또 가관입니다. 네. 이 팔각정을 알고 삼청각을 알게 되면, 자, 과연 이것이 이제 사실이면 좋은데, 이거 유튜브 전문가가 알아낸 장소, 또 경찰 폴리스 라인을 기준으로 또 최초 발견했던 소방관의 그 진술하고 비교해 볼 때 그 녹산 약수터 부분이 거의 정확한 것 같은데 그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오보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기사 프레시안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자, 숙정문 인근과 팔각정과 삼청각 사이, 자, 이것들이 얼마나 동떨어진 곳인지 좀 보면 압니다. 나중에 또 이거 중앙일보에서는 또 숙정문 해놓고 또 거의 숙정문에다가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치 숙정문에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네, 이거는 이제 지도를 좀 뭐랄까 좀 큰 축적이죠. 이게 큰 축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 이게 숙정문 인근 반경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이 중앙일보는 조금 빠져나갔어요. 제가 봐서는 조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아무튼 숙정문 인근이라고 해놔서 또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놨고요. 프레시안도 뭐라고 했습니까?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숙정문 인근. 자꾸 숙정문 앞이라고 해놨습니다. 네, 10일 새벽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시신 발견 장소가 전부 숙정문, 삼청각과 팔각정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팔각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그 녹산 약수터하고는 전혀 엉뚱한 장소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시신 발견 장소가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이면서도 또 사실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쪽 정확한 그 시신 발견 장소하고는 거리가 먼 숙정문이나 팔각정, 삼청각
왜 이런 명칭을 자꾸 앞에 내세웠을까 하고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 네, 이건 뉴스타운이죠. 뉴스타운에서 그 사망 장소를 추정하는 보도를, 이제, 방송을 내보내면서 참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예, 시신 발견은 이곳, 이제, 삼천각과 또 숙정문 안내소 사이, 자, 요 별 표시를 한 곳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해놓고, 여기서 발견된 시신을 이렇게 산길을 따라서 한참을 돌아서, 예, 녹산 약수터를 거쳐서 운구차가 대기하고 있는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가기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길을 돌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추정한 이 동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운구 동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산길로 갔을까요? 굉장히 힘들게. 자, 여기서 바로 내려오면 여기가 큰 길입니다. 네, 차가 다니는, 네, 큰 길이에요. 그리고 이 거리가 불과 한 40-50m 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노무현 북악산 전면 개방 기념 조림, 그 돌 비석이 있는 곳이에요. 시신 발견 장소라는 곳이, 그 노무현 북악산 전면 개방 기념비가 있는 그 장소예요. 거기서 시신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조차도, 이 방송조차도 또 보면, 네, 이쪽 녹산약소를 기준으로 보면 전혀 엉뚱한 방송이죠. 네, 그리고 시신 이동 경로도 이 팔정사 앞에서 운구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자, 운구차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굳이 산길을 돌아서 운구차가 있는 곳이 간다. 아니, 운구차가 일로 오는 게 낫잖아요. 네, 삼천각 앞에 큰 길. 네, 삼천각까지 걸어 나오는데 불과, 네, 5-60m. 여기를 놔두고 왜 산길을, 그 시신을 메고, 예? 시신을 메고 이 산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런 동선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동선입니다. 이 동선은요, 인정할 수가 없는 동선이에요. 자, 대신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큰 길에서 이 도로가 있는데, 이 삼천각과 팔정사 쪽으로 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큰 차가 다니는 도로 밑으로, 네, 굴다리가 있습니다. 네, 굴다리를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자, 저는 이제 팔정사 쪽에서, 네, 굴다리를 통해서 삼천각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여기가 홍련사고요. 그래서 이 홍련사로 해서 굴다리를 지나서 이 도로 밑을 지나서 팔정사로 가면 운구차가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서 그 노무현 북악산 전면 개방 그 조림, 나무를 심었다 이거죠. 나무 심은 기념비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 큰 길에다가 운구차 세워놓고 싣고 오는 게 제일 수월하죠. 네. 혹시라도 누가 볼까 두려워서 그랬다? 아,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제 운구할 때 보면 그 응급차에다가 실는 들것이 있죠. 들것에다 실어가지고 들것에다 올려서 흰천 덮어 씌우고 이동하기 때문에 뭐 누가 본들 뭐 그렇죠? 네, 누가 알아나 보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운구차는 팔정사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 시신을 산길을 통해서 한참을 돌려서, 네, 내려왔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바로 큰 길로 내려와서, 네, 또 이렇게 굴다리 밑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바로 위로 해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다. 이 길을 건너면 바로, 네, 팔정사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운구차는 이 팔정사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팔정사에 주차장도 있고, 또 그 팔정사 앞부분 정문 앞으로도 빈터가 공터가 있어서 차를 대놓을 수가 있고, 또 그 아래로도 또 주차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곳이 굉장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얼마든지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네, 또 운구차도 대기할 수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운구차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다. 과연 그러면 시신이 여기서 발견됐겠냐?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시신은 이 녹산약수터에서 발견됐습니다. 녹산약수터. 녹산약수터가 있고, 녹산약수터 바로 위에, 네, 한 30m 떨어진 계단을 올라간 곳에, 예, 유력한 후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산약수터에서 운구차까지는 100m 정도 됩니다. 100m. 네, 100m 정도 걸어 내려왔다 하는 것이 정확한 추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곳 시신이 발견됐다는 장소, 네, 이곳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이곳이죠. 네, 북악산 전면 개방 기념 조림, 나무 심었다 이거죠. 그래서 2007년 4월 5일 날 그 노무현이 기념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념비 주변의 나무들은 2007년도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 13년, 14년, 네, 14년, 15년 됐겠죠. 그때 뭐 한 뭐 2, 3년짜리, 2, 3년생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이 수령은 한 15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5년 된 나무들. 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대체로 가지들이 작고, 네, 다 나무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봤을 때, 자, 등산로로부터 5m 거리에 뭔가 넥타이를 맬 만한 그런 나무들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악산 전면개방 기념비 옆이었다, 부근이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념비로부터 한 40m 네, 떨어진 곳에 숙정문으로 가는 길에 숙정문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숙정문 안내소까지에도 또 적정한 나무는 비슷한 그 넥타이를 벨 만한 나무는 안 보여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유력한 장소는 어디가 되느냐? 네, 녹산 약수터가 됩니다. 녹산 약수터. 어디냐? 네, 이곳입니다. 자, 녹산 약수터. 이제 이 녹산 약수터 지붕만 살짝 보이는데, 녹산 약수터에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요 계단, 요렇게 이제 한번 돌아 올라가는 계단에서 요 화살표가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에, 네, 그 산책로 난간, 자, 왼쪽 편으로 있는 나무에 소나무 뒤에 그 후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모양 자체가 예, 그 아주 후보 나무로서 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뭐죠? 그 거리, 그 최초 발견자가 진술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네. 등산로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거리, 그리고 1.5m 높이의 넥타이를 맬 만한 그런 적절한 그 가지가 있는 것, 그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와룡공원에서 뭐 처음에 발견됐다. 그런데 핀란드 대사관제에서 마지막 그 통신 신호가 이제 끊어졌다 해서 기자들이 5시 17분 그 딸의 신고 이후로 사망했다 해서 몰려든 것이, 사망했다는 것이 이 핀란드 대사관저라고 알고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자들 어디론가 유인을 한 거예요. 어디로 유인했냐? 해화동 서울대병원으로 유인을 하고, 또 일부는 와룡공원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중간에 시신이 발견됐다는 12시 자정까지는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북악산 일대를 수색 중이다. 이렇게 한 거죠. 북악산 일대를 수색 중이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어두워서 이제, 찾기가 힘들겠다. 한 그 시간대, 밤 12시에 발견이 됐다는 거죠.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자, 이제 이쪽에서, 숙정문 안내소, 삼천각, 자꾸 숙정문 앞에서 인근에서 발견됐다. 계속해서 이쪽, 이 노란 라인 부근으로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기사가 자꾸 이쪽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이쪽에서.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찾기 힘들었다 이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다. 수색대가 초저녁에 찾아보지 못한 곳이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거론된 것이 숙정문 안내소인데, 숙정문 안내소가 요 빨간 부분, 요 원이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삼천각과 숙정문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정문 안내소는 이 큰 길에서 삼천각이 있는 그 등산로 입구에서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100m?
네, 그래서 숙정문 안내소까지 아주 데크길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노무현의 북악산 개방, 전면 개방 기념 조림비가 있는 거고요. 언론의 기사들만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어디선가 이제 발견된 걸로, 네, 나중에 그 12시에 찾아진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네. 언론 기사를 보는 국민들은 다 이 부분인 줄 알아요. 이 노란색, 숙정문 앞인가?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숙정문 앞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와룡공원에서 출발해서 숙정문까지 간 것으로 알고 저도 이제 그 답사를 했던 건데, 가다가 이제 말바이 안내소에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 시켰죠. 7시 이후에는, 통행 금지. 자, 그 숙정문을 자꾸 숙정문 인근이다 하고 기사가 올라왔죠. 네. 삼청각과 숙정문 사이. 삼청각 인근. 삼청각 인근 어디에요? 예, 숙정문 인근. 그렇다면 자꾸 이 숙정문 안내소 부분으로 국민의 시선을 모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폴리스 라인은 어디 쳐 있었냐? 이 녹산 약수터, 이 약수터 약자 쓰이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에 현재 폴리스 라인의 그 노란색 띠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네. 녹산 약수터로부터 한 200m 부근요? 네, 200m 부근에 이쪽 와룡공원 방향으로, 네. 녹산 약수터에서 와룡공원 방향으로 약 한 200m 되는 부분에 폴리스 라인에 그 미처 다 떼어내지 못한 폴리스 라인 흔적이 있어요. 그 폴리스 라인으로부터 그럼 어디까지? 네, 이 팔정사 부근 초입에서 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막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폴리스 라인과 폴리스 라인 사이 어디쯤인데 그 와중에 등산로부터 좌우로 그 5m 이내에 넥타이를 맬 만한 나무를 다 찾아보니까, 네, 그리고 그 소방관, 최초 발견 소방관의 진술과 부합한 나무는, 네, 딱 한 그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됐습니다. 그 나무. 그 나무를 찾아냈죠. 네, 그 나무를 찾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과연 그러면 이제 5시 17분에 신고가 돼서 그 신고 전에 와서, 네, 넥타이를 맨 걸까요? 신고 전에. 아니면 신고 이후에 5시 17분 이후에 어디론가 이동을 해와서, 네, 한참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넥타이를 맨 걸까요?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녹산 약수터로부터 와룡공원까지가 대략 한 600m가 되는데, 자, 왜 굳이 이곳에서 만약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면 팔정사 앞에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고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운구차가죠, 운구차. 운구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곳 와룡공원에서 또 기자들 또 모아놓고, 네, 브리핑을 하냐고요? 현장감이 없잖아요, 현장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기자들이 현황 파악을 못하게 하자고 멀리 기자들을 유인해낸 거죠. 네. 현장으로부터 대략 600m가 멀리 떨어진 와룡공원으로 모른 거예요, 와룡공원. 그렇다고 와룡공원이 또 뭐 그렇게 공간이 뭐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기자들을 유인했고, 이 기자들은 이 녹산 약수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신 발견 장소를 숙정문 안내소, 삼청각, 숙정문 인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댄 거예요. 네. 이거는, 예, 이게 그런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예, 시신이 뭐 한 2, 3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한들 뭐가 이상하냐 그러지만, 네, 이게 이제 자살이냐 타살이냐 또 사망 시점을 따지다 보면,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망자가 다른 등산객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이동했을 것이냐, 네, 어두운 뒤에 움직였는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밝을 때 움직인 거냐,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차이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숙정문 안내소에서 뭐 만약에 시신이 발견됐다, 녹산약수에서 발견됐다. 과연 이 두 군데의 거리, 숙정문에서 녹산약수까지는 대략 얼마나의 거리냐? 약 350m의 거리입니다. 이 산길 350m가 야간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것이 직선으로 350m지 만약 등산로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 네, 거리가 좀 더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약 400m의 거리 야간에 산길은 약 한 2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래서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됐다와 녹산약수터에서 발견됐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정사라고 또 나름 이정표로 삼을 만한 명칭이 있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팔정사 빼고 삼청각이라고 해서 삼청각 주변으로 네, 삼청각과 숙정문 인근으로 자꾸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네, 그것은 잘못된 기사입니다. 네, 잘못된 기사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이제 이거는 뭔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네, 진실을 가두리치기 위해서 자꾸 이쪽으로 시선을 모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신이 발견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녹산약수터 그러면 또 핀란드 대사관저 사이는 또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게 직선 거리로 1.1km입니다. 자, 1.1km. 5시 17분 이전에 부지런히 그 신호가 끊어진 그 3시 49분으로부터 3시 49분으로부터 이제 신고가 이루어진 그 5시 17분 그 이전에 부지런히 이동을 해왔을까요? 네. 차로 이동해 왔을까요? 걸어서 이동해 왔을까요? 자, 걸어서 이동하면 이쪽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이제 대략은 이렇게 정법자로 해서 그 우리 옛돌 박물관에서 이렇게 뭐 미술관 쪽으로 해서 삼청각 쪽으로 오는 이 길을 보통은 이 한적한 길을 이용하거든요. 걸어서 이동할 때는. 네, 이거는 차가 다니는 길이라서 따로 보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걷기에 적절하지 않은 길이고, 네, 요 구간에서도 사실은 예, 차량과 그 보도가 차도와 그 보도가 구분이 안 돼서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네, 걸어서 이동하는 게 조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으면 차량은 거의 없지만, 네, 아무튼 한적한 그래도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동해 왔을 거리가 그게 5시 17분 전후로 5시 17분 이후냐 이전이냐, 네, 한참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에 이동을 해왔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올라갔다, 아니면 어둡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 그걸 이제 찾아야죠. 네,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네, 녹산약수에 올라가는데 어둡기 전에 올라갔느냐, 어둡고 난 이후에 올라갔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낮에 어느 정도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이거 쉽게 찾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폴리스라인이 이게 발견된 지점은 어디라고요? 그 녹산약수터 이쪽에 와룡공원 쪽에서 가다 보면 등산로를 가다 보면 이제 말바이 안내소로 가는 이정표가 나오고, 그 이정표로부터 조금 지나면 네, 녹산약수 못 미쳐서 한 200m 못 미쳐서 네, 그 산책로 옆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산책로 옆에 진달래 나무에 네, 이게 테이프예요. 그러니까 네, 비닐 테이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출입금지, 이게 폴리스라인이죠. 폴리스라인을 친 것은 뭐다? 일반인의 출입을 막았다는 거죠. 네.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싫어서 일반인들은 보지 말라고 이제 폴리스라인을 친 거예요. 뭐 그 야심한 시간에 누가 거기에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2시 1분에 발견되고서는 폴리스라인을 쳤다는 거죠. 뭐 그 전에 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그 12시 1분 그때 쳐놓은 폴리스라인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폴리스라인으로부터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디선가 이제 그 뭔가 시신을 발견한 그 넥타이가 맺어 있었던 그 나무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유력한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마치 이제 밤나무처럼 보이는데 밤나무는 아닙니다. 밤나무는 아니고 그냥 화렴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지가 옆으로 뻗은 가지가 이게 이제 지면으로부터 이게 경사진 곳인데 아무튼 그 윗부분, 경사의 그 윗부분에서부터 지면으로부터 위치까지가 대략 150m 됩니다. 네. 아마도 이제 자료 재면 정확하게 재면 150m 나올 거예요. 네. 그 위쪽으로는 이제 150m 넘어가니까 자, 요 세 가지는 아닐 것 같고, 그럼 150m라는 그 진술, 최초 발견 그 소방관의 진술에 의하면
네, 요 가지가 넥타이가 매어져 있었던 그 가지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이 데크길, 이 난간으로부터 5m 거리에 있습니다. 5m 거리. 대략 5m, 거의 정확할 겁니다. 5m 정도 떨어진 거리. 그럼 이런 나무가 곳곳에 있느냐? 아닙니다. 이 한 나무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유력한 나무, 그야말로 시신 발견 99.9% 가능성이 있는 나무예요. 99.9%, 99.9999%의 가능성. 자, 이 나무에서 이제 뭔가 발견이 된대.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이 데크길에서 바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매달려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2시 1분 발견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수색대가 이 데크길을 지나다니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반드시 그 뻔한 그 등산로이기 때문에 그 야간에 이 데크길이 아닌 숲으로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데크길을 따라서 수색대가 이동을 할 텐데 팔정사에서 팔정사에서 움직일 때 불과 100m 되는 곳입니다. 불과 100m.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저녁에 여기에 뭔가가 매달려 있었으면 초저녁에 5시 17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이든 그 이후든 그리고 폴리스 라인이 쳐지기 전까지는 또 일반 등산객들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들 눈에도 띌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또 가로등까지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어둡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약에 무언가 넥타이에 사람 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고 하면 12시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12시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 이게 만약에 시신이 발견된 나무라고 한다면 가장 의심스러운 건 뭐라고요? 시신 발견 시간대가 가장 의심스러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제 억울해서 구천을 떠들고 있을 그 귀신에게 뭔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시 1분에 발견됐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시간, 어두운 시간, 야심한 시간에 이제 넥타이가 매어졌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시간대에 어딘가 숨어 있다가, 그렇죠? 망자가 어딘가 숨어 있다가 수색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몰래 가서 이 나무에 넥타이를 맸다 이렇게 되는데 그 가능성은 없죠.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무는 저 팔정사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 한 100m 떨어진 곳이니까 100m는 조금 더 될까요? 100m는 조금 더 되지만 불과 이제 시간상으로는 빠른 걸음으로는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5분 정도. 팔정사 그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 이 나무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 빠른 걸음으로의 이동 시간은 5분 정도 잡습니다. 5분 동안 뭔가 야심한 시간에 어둠을 틈타고 누군가 시신을 옮겨다 걸어놔도 되는 그 정도의 거리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나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참 딱 그냥 그 모양이 갖춰졌다. 넥타이를 맬 만한 나무로 갖춰졌다. 그래서 여기는 요 위치까지는 요 아래에서 첫 번째 가지까지가 한 150cm, 151.5m 정도 되고, 자, 그 위로는 조금 더 됩니다. 한 170 정도 되겠죠. 170 정도 되는 거리, 높이고. 그러면 150 정도의 높이였다라면은 이제 이 나무가 가장 유력한 나무고, 또 여기에 이제 잘려나간 죽은 가지에 뭔가 상처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 뭔가 이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가장 유력하고, 또 밑둥에 이 아랫부분 나무 아래쪽에도 뭔가 흙을 파내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간 다음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건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나무가 주목받고 있고, 이 나무의 아랫부분에 흙도 파여지는 걸 제가 확인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시신 발견 장소가 이제 녹산약수터 부근이 된다고 하면, 네, 시신 발견 시간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5시 17분 전에 사망이라면 지나는 등산객이 발견 못할 수 없다. 아직 발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장소라는 거죠. 네. 대략 7시, 8시까지도 네, 거의 환하죠. 환한 시간이니까 네, 충분히 만약에 신호가 끊어지고 난 이후, 네, 그 시간에 그 시간 부근에, 신호가 끊어지고 부지런히 이동을 해서, 네, 그, 핀란드 대사관저로부터 이동을 해서, 이곳 나무까지, 녹산약수 부근 나무까지 이동했다고 하면, 5시 17분 전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발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발견이 안 됐다. 그럼 그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에. 그리고 언제? 등산객들이 다닐 수 없는 시간. 또 어두운 시간. 아니면 폴리스 라인이 쳐진 그 이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폴리스 라인을 쳐놓은 이후. 거기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폴리스 라인이 쳐진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넥타이를 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정사 입구 차량 주차장소로부터 불과 100여 미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른 장소로부터 시신을 옮겨와서 유기할 때 부담 없는 거리로 이제 추정이 되는 장소, 의심받는 장소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3시 59분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있었고, 그리고 5시 17분에 신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무렵에 부지런히 핀란드 대사관저 근처에서 녹산약소까지 아주 급하게 이동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동했을까? 걸어서 이동했을까? 차로 이동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죽으러 간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차 타고 막 이동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뭔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막 걸을 건데, 걸어서 이동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차 타고 이동했다. 택시 불러서 이동했다. 그거 좀 이상합니다. 네. 자살할 사람이 택시 타고 이동한다. 죽을까 말까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죽을까 말까. 난 반드시 죽어야 돼, 이러나요? 죽을까 말까. 이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걸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신호가 끊어진 3시 59분이라고 하면 이제 4시인데, 오후 4시에 휴대폰을 만지작 했는데, 그 이후로 5시 17분에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수색대와 마주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4시로부터 5시 17분까지. 그때 부지런히 이제 걸어서 이동을 했다. 핀란드 대사관저 근처로부터 그 녹산약수의 그 유력한 나무까지 급하게 이동을 했다. 정해놓은 것도 아닐 텐데, 이제 두런두런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면은 또 다르잖아요, 문제가. 가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그 나무가 보인다. 아주 적절했던 나무가 보인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평소에 봐놨나? 평소에 저 나무는 내가 자살할 나무야. 이런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시 17분 이전에 거기 가서 이제 부지런히 이동을 해서 넥타이를 맸으면, 등산객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위치 자체가.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아니고, 5시 17분 이후에, 수색대가 이제 수색을 하고 있는 이후에, 어둠을 틈타서, 어디 숨어 있다가, 어둠을 틈타서 기자들 다 가고 나서 이동을 했다. 본인이. 뚜벅뚜벅 걸어서 이동하는데, 이제 수색대도 막 오고, 소방차도 와서 앵앵거리고, 그쵸? 응급차도 와 있고, 그 차들이 이제 어디론가 다 가고 난 다음에,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녹산약소까지 갔다.
그 어두움에 또 그 적절한 나무를 찾았다. 네, 넥타이를 매기에 적절한 나무를 어둠 속에 찾을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추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추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추리가 되는 것은 두 번째로 돌아와서 불과 주차장소로부터 한 100여 미터 되는 거리니까 평소에 누군가 봐두었다가 그 문제의 나무까지 들쳐매고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정말 다시 출발하는 거죠. 자살로만 단정지어서 끝낼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어쩌자고 경찰은 바로 타살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팩트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나마 시신 발견 장소도 이제 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기자들에게는 전혀 엉뚱한 곳, 녹산약소가 아니라 삼청강이니 숙정문이니 이런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볼 때 도대체가 어디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래서 그 뉴스타운에 유력한 그 이제 전문가가 찾아낸 유력한 그 장소로 저도 답사를 해본 거죠. 그래도 사실에 가장 접근해서 사실을 확인한 분은 그 전문가라는 분.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제대로 이제 자살과 타살 사이에서 추리를 한 것은 그래도 자유의 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 사건들, 그 의문사의 사건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의문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그래도 지루한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